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7명의 낯선 여자와 그 여자들의 남편, 그리고 친정과 시댁의 집요한 눈치 싸움. 참 복잡한 사연이네요. 네가 그린 나무 목석 같으니까 내 아들한테 여자들이 꼬이는 거지. 잘 살아보자고 조금 쓴 걸 가지고 쥐 잡듯 잡습니까? 다들 너무들 하시네요. 시대가 바뀌어가도 사람을 속이는 건 변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옛날만큼 도둑도 없고 범인 검거율도 좋다고 하지만 사기는 계속되는 것 같아요. 전세 사기만큼이나 금융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정말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굴지의 은행과 증권사들이 고객을 상대로 펀드 상품으로 친 사기 사건을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사기 사건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제 남편이라고 하면 믿으실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 증권사 중 한 곳에서 과장이라는 직책으로 버젓이 근무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기 금액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순진한 줄만 알았더니 뒤에서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있었구만. 내가 너 재산 불려준 걸 생각해. 어디서 배은망덕하게. 이게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뒤에서 할 거 안 할 거 다 한 사람은 본인이라는 것도 모르나 보네요. 망나니 같은 저 인간과 겪었던 저의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나이로 3층짜리 작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제가 현재 학원으로 쓰고 있기도 하죠. 제 직업은 그림 작가예요. 요즘 말로는 캘리그라피라고 하죠. 손글씨 예쁘게 쓰는 방법 등으로 유명해진 직업인데요. 제 적성에 맞기도 하고 어떻게 언론에 타기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그 덕분에 현재 작지만 제 건물에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수강생도 적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수입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점점 수입이 늘어나다 보니 제가 혼자 관리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의 추천으로 유명한 증권사의 전문 펀드 매니저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남편을 만난 것이죠. 사실 처음에는 다른 직원에게 상담을 받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둘은 잘하는 사이였더라고요. 상담은 어떠셨어요?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가 저희 과장님 소개해드릴게요. 이런 거에는 아주 빠삭하시거든요. 아마 저보다 더 좋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남편과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원의 말대로 정말 싹싹하면서도 말을 너무 잘했어요. 게다가 제가 보기에도 좋은 상품만 콕 집어서 추천을 해주기도 했죠. 얼굴도 훈훈해서 금방 호감이 갔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에게 똑같은 감정을 느꼈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에서 부부로까지 발전했어요. 훈훈한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실하고 다정한 성격에 결혼까지 결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과 예물 문제로 살짝 마찰이 있었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남편이 알아서 잘 해결해 주었기에 더 믿음이 갔었어요. 그게 다 연기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결혼하고 나서부터도 서로 재테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알콩달콩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 시기는 지금 생각해봐도 남부러울 것 없던 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정도로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줄만 알았죠. 그런데 이런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실제로 결혼하기 전에 남편을 본 친언니도 저에게 충고 아닌 충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보니까 얼굴 깝하게 생겼더라. 잘생겼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가 야무지게 관리 잘해. 걱정하지 마.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무엇보다 성실하고 가정적이잖아. 그때 언니는 무언가를 느꼈던 거 아닐까요? 제가 하는 일에 항상 응원만 해주던 친언니가 처음으로 쓴소리를 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런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었죠. 남편과 연애하느라 결혼 준비하느라 바빴으니까요. 만약 저 말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당연히 저희 가족이 그 고생은 안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알콩달콩하던 저희 신혼 분위기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게 사건의 시작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친정엄마와 언니는 같이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손님도 꽤 많았고 자리도 좋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됐었죠. 이 시기는 시누이가 사업을 한다고 한창 떠벌리고 다닐 때였었거든요. 남편도 누나가 요즘 또 무슨 일을 벌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불똥이 엄한 곳으로 튀게 된 겁니다. 바로 저희 엄마와 언니에게로요. 제가 이번에 술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술 장사라고 해서 절대 이상한 거 아니고요. 한마디로 술로 하는 사업인 셈이죠. 그런데 사돈댁이랑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요. 저희랑요? 저희는 이미 고깃집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사업을 늘리거나 벌릴 생각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술 사업을 하게 되면 이 고깃집에 납품을 하면 어떨까 해서요. 저도 좋고 사돈댁도 다른 것보다 가족이니까 더 믿음직스러워서 좋지 않을까요? 엄마는 저에게 말하는 걸 극구 말리셨다고 하지만 언니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이의 제안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누가 봐도 단가가 너무 비쌌고 정말 이게 가족끼리 도우려고 하는 사업인가 싶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불합리한 조건이었던 거죠. 게다가 엄마는 오래도록 거래를 유지해오던 업체가 있었어요. 그 거래처 사장님은 가게를 잘 안 가는 제가 알 정도로 신뢰가 두터웠으니까요. 그런데 가족 사업이라고 하면서 들어본 계획안은 터무니없이 신우이 본인에게만 유리했답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신우이와 엄마가 약간의 언쟁이 일어났나 봐요. 언니가 옆에서 거두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더랍니다. 심지어는 이래서 안 되겠다면서 딱 잘라 거절을 하니 있는 대로 기분 나쁜 티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아무리 시댁이라고 해도 제 기분도 좋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들어도 그 제안이 터무니없기도 했고요.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왠지 저희 엄마와 언니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얼른 받았어요. 지연이한테 다 들었다. 오늘 너희 엄마네 고깃집 갔는데 그렇게 애한테 매정하게 굴었다며. 이제 한솥밥 먹는 식구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 안 그래도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도 이미 언니한테 들었는데 사업 제안을 한 것뿐이지 거절하는 건 받는 사람 마음인 거잖아요. 이런 걸로 식구 운운하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사업은 냉정해야 되니까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그럼 지연이가 그런 수모를 당하고 온 게 뭐 당연하다는 거야? 어차피 고깃집이면 술 필요하고 그걸 지연이가 해주겠다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 건데? 해주겠다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어머니. 그리고 들어보니까 누가 봐도 신우이한테만 좋은 조건을 어떤 사람이 들어줍니까? 다른 가게를 가더라도 아마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시모는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따지더군요. 신우이가 저희 엄마 언니에게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만 이야기했을 것이 안 봐도 뻔했지만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엄밀히 따지면 남인 건 맞잖아요. 그렇게 식구 운운할 거면 수모를 당했다고 표현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야기할수록 시모 말이 점점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가족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다가 당연히 신우이가 유리한 쪽으로 조건을 걸어서 계약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가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수모를 당한 건 저희 엄마와 언니 아닌가요? 저희 엄마도 언니도 신우이보다 나이가 많은데 손님 있는 가게에 찾아와서 그 난리를 피우고 가놓았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사과 한마디도 없이요. 자기 제안을 거절했다고 누가 있든 말든 신경질을 내며 갔다고 하니 안 봐도 눈에 훤하더군요. 당연히 뒷수습은 엄마 언니의 몫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니 시모가 하는 말에 하나하나 반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참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나오기 적지 않이 당황한 것 같아 보였어요. 나중에는 결국 큰 소리로 후통까지 치더군요. 말로는 어떻게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더 말해봤자 저도 머리만 아플 것 같아서 그만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붙잡고 안 놔줬어요. 정말 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혹시 남편은 주워온 자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성격이나 성향이 너무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그것도 제 착각이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시모와의 전화통화를 끝내고 나니까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날은 다행히 수업도 일찍 끝나는 날이라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오더군요. 아무래도 알아야 할 것 같고 하소연도 하고 싶어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미 남편도 아는 눈치더군요.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좋지 않았죠.
처음에는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는데 제가 시모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더 정색을 했습니다. 오늘 형님이 우리 엄마 가게 찾아갔대. 술 사업하는데 납품 좀 해도 되냐면서. 웬만하면 엄마도 언니도 해주려고 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조건이었다는 거야. 우리 이제 가족 아니야? 꼭 그런 걸 일일이 따졌어야 했어? 장모님도 처형도 정말 너무하신다. 누나가 거기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겠냐? 꼭 그렇게 내쳤어야 했어? 남편은 제 말을 끊더니 자기 말을 하더군요. 이때 알았습니다. 들어올 때 표정이 안 좋았던 것도 우리 집 때문이었고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는 것도요. 시모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으니까요. 그럼 가족이면 아무리 부당하다고 생각돼도 다 해줘야 한다는 거야? 반대로 우리 언니가 어머님한테 그런 부탁해도 당연히 들어주시겠네? 가족이니까? 당연하지.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장모님이나 처형처럼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 아니라고. 정말 너무들 했어, 이번엔. 순간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이 맞나 싶었죠. 잠시나마 드센 시모와 시노이 밑에서 불쌍하게 커왔을 거 생각한 제가 바보 같을 정도였어요. 반대로 생각해도 자기네 집은 절대 안 그럴 거라면서 눈을 크게 뜨고 이야기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결혼 준비할 때 예물을 조금만 준비한다고 시모와 시노이가 그렇게 뭐라고 하던 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때 제가 신혼집은 제가 80%를 보탰는데요. 라고 하니 그제서야 조용해졌으니까요. 정말 그들이 말하는 가족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요? 정말 가족이라면 예물이고 뭐고 바라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엇보다 저희 엄마랑 언니가 고깃집 하는 거 뻔히 알면서 한 번을 찾아오지 않았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이든 가족끼리 외식을 하든 뭐라든요. 그래놓고는 자기 사업 제안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씻고 운운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치사해서 말을 안 했었지만 남편까지 저렇게 나오니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하나부터 열까지 서운했던 걸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냐고 하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들더군요. 정말 내로남불이 따로 없었죠. 게다가 결혼 전부터 자기 누나 망나니라고 그렇게 뒷담화를 해오던 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저도 색안경 끼고 보려고 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시누이는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기도 했어요. 아마 이 부분을 시댁 식구들도 다 인정할 겁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은 저희에게 해주지 않아도 우리 집은 시댁이 부탁하는 걸 다 들어줘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대놓고 말해도 끝까지 인정하진 않았지만요. 그래도 내 편이라는 생각에 하소연하고 싶어서 퇴근 시간까지 기다린 제가 너무 한심하고 허무했습니다. 이때는 정말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말이 실감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각방을 썼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물러설 의향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한테 이야기하고 걱정이 되었던 언니가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 듣자마자 서운함이 밀려오더니 눈물이 나오더군요. 언니는 우는 제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남편과 있었던 일까지 다 말하고 나니 저보다 더 화를 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이게 진짜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통화하고 나니 제 감정도 많이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저희 엄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온화하신데 한번 화가 나면 누구도 못 말리시거든요. 어릴 때부터도 그랬어요. 저랑 언니한테는 화 한 번 내신 적은 없지만 자식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이 드시면 절대 참지 않으셨죠. 결국 엄마는 다음날 바로 시모를 찾아가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남편까지 소환이 되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저도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분위기는 예상하신 대로 살벌했습니다. 사업 제안을 하신 것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족이든 지인이든 돈이 걸린 건데 그 제안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의무 아닌가요? 그게 이렇게 애들 마음까지 쓰게 할 일인가요? 아니, 다른 거래처 단가보다 25%가 더 비싼데 그걸 어떻게 받아요? 어차피 술도 파실 건데 노이 좋고 외부 좋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식구된 거 도우면 좋잖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제가 잘 될 줄 누가 알아요. 그쪽이 잘 되면 그쪽이 좋은 거죠.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제안을 해놓고 안 들어준다고 횡하니 가버려서 이사달까지 만들어요? 그리고 강서방, 자네도 그러는 거 아니네.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 해도 자네만 믿고 결혼한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나? 그게 여기 식구들이 말하는 가족이라는 건가? 장모님,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저도 엄마랑 누나 이야기만 듣고는 서운한 마음에 욱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 말에 남편은 꼼짝을 못하더군요. 시누이는 끝까지 대들듯이 맞받아쳤지만요. 시모는 그런 자기 아들 모습에 못마땅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남몰래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기도 했지만 저는 당연히 모른 척했죠. 결국 이날 저희 엄마를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론은 아무리 가족이 되었다고 해도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기로 하고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솔직히 이때만큼은 친정집에 가서 자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한 집에 들어가는 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애써주셨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엄마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꾸역꾸역 남편과 같이 신혼집으로 돌아갔고 돌아가는 길 내내 저희들 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남편이 먼저 조심스럽게 사과를 건넸어요. 저도 미안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 화해를 했습니다. 그 이후론 시모나 시누이도 그 일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고 더 큰 사건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사건이 있고 나서 남편과는 사이가 회복되긴 했어도 알게 모르게 서먹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 일로 부딪히다 보니까 응어리진 게 쉽사리 잘 안 풀렸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새로운 상품이 나왔는데 투자해볼 생각이 없냐고 묻더군요. 이미 저는 결혼 전에 남편이 추천해준 상품으로 쏠쏠한 이득을 보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일일이 관리를 하지 않아도 재테크가 되니 그것도 좋았으니까요. 그 뒤로는 이런저런 상품들을 추천해주기는 했어도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거라면서 안 하면 손해라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더군요. 그런데 저런 사건이 있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게 그 모습이 더 못 믿어왔습니다. 사실 상품 자체만 놓고 보면 좋은 건 맞았어요. 그럼에도 뭔가 끌리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이상하게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해 본다고 하고는 팜플렛만 받아들었죠. 자기 결혼 전에도 내가 추천해준 상품으로 지금 편하게 이득 보고 있잖아. 이것도 정말 그것만큼 좋은 상품이야.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말한 적 있어? 나 믿어봐. 그래, 알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고맙게 생각해. 그런데 투자라는 것이 한두 푼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나도 고민은 해봐야지. 사실 난 여기에서 투자 상품을 더 늘릴 생각도 애초에 없었고. 진짜 답답하네. 이거 안 그래도 여기저기서 들겠다고 난리난 상품이야. 게다가 한정이라고. 그런데 내가 내 권한으로 자기한테도 소개해주려고 갖고 온 거라니까? 현금 없어서 그래? 학원 건물 담보로 잡을 수도 있어. 내가 도와줄게.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더군요. 게다가 현금이 없으면 건물 담보를 잡아서라도 투자를 하라고 하니 더 망설여졌습니다. 솔직히 학원만큼은 건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힘들게 마련한 거기도 하고 투자라는 것이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기회일 순 있지만 저는 왠지 이번만큼은 구미가 당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남편의 저 태도도 마음에 안 들었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에 저는 오히려 더 찜찜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 담보를 잡고 투자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저렇게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저 때의 저에게 칭찬까지 해주고 싶네요. 그렇게 남편과는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학원으로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생전 그런 일이 없어서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전날에 있던 일과 이어지는 이야기일 줄은 몰랐으니까요. 지훈이한테 맡긴 투자 상품은 요즘에도 관리가 잘 되고 있니? 그걸로 인해서 덕도 좀 봤다고 들었는데. 네, 어차피 애초부터 장기적으로 투자할 상품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그게 딱이었어서 지금도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에 지훈이 회사에서 이런저런 상품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알다시피 사람들이 주식하느라 펀드엔 투자를 잘 안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좋은 상품이라도 골라서 너한테 부탁한 것 같은데 너가 별 생각 없어 보인다고 걱정하더라고.
아, 저는 그런 사정까진 몰랐어요. 어차피 저는 투자로 재테크를 다 할 생각은 없었기에 지금도 만족하고 있어서 생각해본다고 한 거예요. 게다가 학원 담보 이야기까지 나와서 섣부르다고도 생각했고요. 대뜸 어제 남편과 나눈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는 시모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아들이 지금 실적 올릴 수 있게 저보고 투자 상품을 더 가입하라는 거였어요. 제가 학원 담보 이야기가 나와서 부담스럽다고까지 말을 했는데도 듣질 않았죠. 오히려 그러면 현금 없이 좋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이 아니냐고까지 했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시누이나 주변 지인들도 다 들었다면서 이런 게 진짜 가족이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놈의 가족. 시모는 요즘에 사람들이 주식에 몰려서 펀드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남편이 힘든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있는 저에게도 당연히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저는 같이 사는 아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저만 모르고 있다는 것도 기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눈치이니 시모는 거기에다 대고 둘 사이가 안 좋냐면서 슬슬 떠보기까지 했어요. 그런 말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러니 남편에게 잘해라 라며 떠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기도 이미 아들을 위해서 가입을 했다면서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보여주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더 이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굳이 며느리 일터에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말이죠. 아직 학원 수업이 다 끝나지도 않아서 일단은 대충 마무리하고 시모를 돌려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타이르듯 훈계하려는 듯한 모습에 기분도 좋지 않았으니까요. 상견례 때 자기는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며 말하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예물 문제 말고는 딱히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런 말을 믿을만도 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순진하긴 했네요. 그렇게 시모를 보내놓고 그날 저녁에 집에 퇴근해서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오늘 학원에 찾아오신 것부터 해서 무슨 일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다 물어봤죠.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주식하는 사람 많아져서 증권사 요즘 힘들어?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 어머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나 민망해 죽는 줄 알았어. 아, 그게 그냥 별일 아니라서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리고 그건 정말 좋은 상품이고 자기한테도 잘 맞을 것 같아서 말했던 거고.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그 상품 하나가 뭐라고 어머님이 학원까지 찾아와서 그런 부탁을 해. 자기가 생각하기엔 안 그래? 난 그게 너무 이상하던데? 그치. 자기 입장에선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나잖아. 어릴 때부터도 나 학교 수업까지 간섭하고 그랬었어. 나나 누나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것도 있고 장모님도 마찬가지잖아. 거기에다 우리 엄마는 왜 걸고 넘어지는 걸까요? 은근슬쩍 저번 사건을 들먹이면서 이야기하는데 묘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결국 너네 엄마가 그런 것처럼 우리 엄마도 자식 일이기에 나선 거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였어요. 솔직히 그냥 펀드 상품 가입을 하냐 마냐 이야기인데 이렇게까지 걸고 넘어지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 일이 그냥 이렇게 일단락된 줄 알았고 그렇게 되길 바랬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제 바람일 뿐이었던 겁니다. 이게 커질 대로 커지기도 해서 골머리를 앓았지만 덕분에 이 일로 시댁 식구의 실체를 알았기에 오히려 잘 됐다고 할 수도 있네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시모랑 시누이가 가게에 찾아왔다면서요. 고기 먹으러 들렸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하더군요. 일단 상황을 보고 다시 연락 준다고 해서 저도 수업이 마침 끝나 마무리라고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도착하니 이미 시모랑 시누이는 열심히 고기를 먹고 있더군요. 그 앞에는 엄마랑 언니가 앉아 있었고 무슨 이야기라는 것 같았습니다. 생전 한 번을 찾아온 적이 없다가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분 건지 궁금했어요. 분명 꿍꿍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시모랑 시누이는 고깃집에 도착한 저를 발견하고는 놀란 눈치였습니다. 열심히 엄마랑 언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제가 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이미 제가 고깃집 가는 길에 언니에게서 메시지 하나를 받았었어요. 지금 시모랑 시누이가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면서요. 그때부터도 조짐이 이상해서 부랴부랴 달려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절 보면서 놀라니까 더 수상했죠. 저는 태연한 척하면서 테이블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시모랑 신호이가 있는 줄 모르고 잠깐 들른 것처럼 연기를 했죠. 어머님이랑 형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고기 드시러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집에서는 꽤 멀 텐데. 그냥 저번 일도 그렇고 겸사겸사 와봤어. 생각해보니 한 번을 안 와봤더라고. 여기 고기가 그렇게 맛있다길래 맛보러 왔지. 그러나 올케는 웬일이야? 학원은 끝난 거야? 네, 저야 뭐 학원이랑 멀지 않으니까요. 오랜만에 저도 고기도 먹고 엄마랑 언니 얼굴도 볼 겸 잠깐 들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시는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무슨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저는 이미 돈 이야기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보니 그들도 별일 아닌 것 마냥 굴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만 나왔어요. 그런데 곧 엄마와 언니로 인해서 대화 내용은 탄로 났습니다. 아니, 강서방 회사 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시더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상품인데 좋은 제안인 것 같아서 듣고 있었어. 언니의 표정을 보니 알 것 같았어요. 태연한 척 연기를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요. 그 말에 시모와 신우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애써 숨기려는 것 같았지만 제 눈엔 고스란히 다 보였어요. 저도 이대로 더 이상 물러나 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남편이 말한 것부터 시모가 학원에 찾아온 것까지 말하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제가 억지로 이어나갔던 거죠. 사실 저도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랬기에 굳이 엄마 언니에게 말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시모와 시노이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얘기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이해가 안 되면서도 정말 독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언니와 엄마는 대충 분위기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 상품이 좋든 나쁘든 그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꿍꿍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관건이었으니까요. 저희 세 사람 모두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같은 생각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큰 소리가 오간 건 아니었지만 묘하게 긴장감이 흘렀어요. 서로 뭔가 숨기는 건 분명한데 들키지 않으려고 감추는 것 같았죠. 나중에는 제가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분명 엄마와 언니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모와 시노이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섰기 때문이었어요. 이러는 이유가 뭔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어차피 너 학원 건물에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 8억 정도면 담보를 잡고도 남는데 너 남편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시간이 흐르니 드디어 시모가 못 참고 먼저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제 학원 건물 시세가 8억이라는 건 또 언제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니 불리한 거에는 절대 대답을 안 하더군요. 그 건물은 빚이 있든 없든 제 겁니다. 그러니 제 뜻대로 하는 것이 맞고요. 제가 남편을 도와주는 건 돈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어요. 상품 들어준다고 내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옳게. 남편이 하는 바깥일에 여자가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게 그게 내조인 거야. 돈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번부터 답답하게 왜 이래. 단호한 제 반응에 신우이까지 못 참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집안 사람들의 원래 모습을요. 저번부터라니요? 저번 거는 이미 이야기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걸고 넘어지나요? 그리고 여태 한 번을 안 찾아오다가 뭐 부탁할 때마다 찾아와서 이러는데 이게 반갑겠습니까? 그래요, 말 잘하셨네요. 어려운 사돈 때까지 와서 부탁할 정도면 얼마나 급하면 이러겠습니까? 매번 이렇게 냉정하게 하시는 사돈도 참 알만하네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딱딱한 겁니다. 결국 엄마까지 나서면서 큰 소리가 오가게 됐습니다. 이때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수상했었지만 지금 돌이켜봐도 이상하긴 매한가지네요. 나중에 돼서야 의문이 풀려서 저들이 왜 저러는지 알았지만요. 이땐 이 모든 게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고 한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저 그냥 어떤 직감 같은 것이 그건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어요. 때로는 이렇게 본능에 내 운명을 맡기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남편까지 고깃집으로 오게 되어서 유야무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날은 남편이 먼저 시댁에서 자고 출근한다고 하더군요. 마침 잘 됐다 싶었죠. 저도 어차피 신혼집에 같이 들어가기 싫었으니까요. 남편은 시모와 신호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고
저는 엄마와 언니와 같이 친정집으로 왔습니다. 와서도 셋이서 머리를 맞대고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는 건지를 한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오랜만에 친정집에 오니 옛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랐어서 친구가 다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도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어서 약속까지 잡게 되었어요. 몇 번을 보자고 해놓고 제가 결혼하면서 소홀해졌던 관계였거든요. 그런데도 늘 묵묵하게 기다려주던 친구여서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었습니다. 오랜만에 동네에서 친구를 만나 수다 뒀더니 그동안 일로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가입한 펀드 상품에 대해 말을 하게 되었어요. 맞다. 너 남편 증권사 다닌다 했었지? 거기 어디야? 나도 거기에서 너가 가입한 상품 가입해도 되려나? 솔직히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상품은 좋다는 건 말할 수 있어. 다른 건 보지 말고 만약 들고 싶으면 내가 들었던 걸로만 들어. 아, 그래? 왜 요즘 거는 별로니? 난 어차피 그런 데 관심도 없는데 너처럼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좀 편하겠다 싶어서 한번 해볼까 막 생각하던 참이었거든. 나도 사실 그렇게 관심이 많진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요즘 증권사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봤을 때 하고 싶으면 안전한 거 하나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내가 남편에게 말해둘까? 요즘 남편의 하는 행동이나 상황을 봤을 때 이것저것 추천하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친구는 제가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말리진 못했죠. 대신 다른 거 말고 꼭 그것만 가입하라고 당부는 했습니다. 그래도 이래나 저래나 남편이니 부탁해 놓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친구는 그렇게까지 민폐를 끼치고 싶진 않다며 한사코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혹시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연락달라고 했죠. 제가 갖고 있던 남편 명함까지 쥐어주었습니다. 적어도 제 친구라는 걸 알면 다른 직원들도 함부로 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오랜만에 친정집 갔다가 친구까지 만나고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시댁과의 관계는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 덕분에 확실한 내 편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된 계기였어요. 다음 날이 되어서 저는 친정집에서 학원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창 바쁘게 수업을 하고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전날 만난 친구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바로 다시 걸어봤어요. 친구는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날이 밝자마자 남편 증권사로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거기에서 굳이 명함 보여주며 아는 사이라고는 안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 직원이 상담을 시작하더니 자연스럽게 저희 과장님이 더 잘 추천해 주실 거라면서 누군가를 소개해 주더래요. 네, 맞아요. 그 사람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어디에서 많이 보고 듣던 과정이었어요. 제가 처음 그 증권사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을 때와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친구가 별 말도 안 했는데 제가 가입한 그 상품을 자연스럽게 추천해 주더래요. 굳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아도 되어서 잘 됐다 싶었다고요. 그래서 그 상품의 가입을 끝내놓고서는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붙잡더랍니다. 알고 보니 이번에 새로 나온 상품이 있는데 이왕 하는 거 같이 하면 어떻겠냐면서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저게 다 수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상품을 추천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본인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로만 가입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저들만의 루틴이었던 거예요. 새로운 상품이 확실히 상품성만 보기엔 나쁘지 않아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친구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 조금 큰 액수가 필요했기에 내키지 않는다고 말했다네요.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혹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지 물어보더랍니다. 친구도 결혼하고 남편과는 사업이 잘 되어서 작은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말했더니 담보로 투자를 해도 된다면서 계속해서 설득하더랍니다. 솔직히 솔깃하기는 했지만 전날 제가 당부한 말을 듣고는 생각해본다고 하곤 나왔다고 해요. 여기까지 들으니 남편이 그렇게나 어필하는 그 상품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더군요. 거기에다가 더 웃긴 건 그러고 나왔는데 계속해서 친구에게 연락을 하더랍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요. 차라리 펀드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러려니 할 텐데
조금 선을 넘는 발언들이 거슬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이 친구는 저와 오래되긴 했지만 남편과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어요. 결혼식 날에도 신부 대기실에서 급하게 저만 보고 축의금만 내고 갔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워낙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니 남편은 제 친구의 이야기만 들었지 얼굴은 본 일이 없었죠. 이름은 몇 번 말한 적이 있어서 기억할 줄 알았는데 몰랐나 봅니다. 나중에 보니 셀 수도 없는 많은 이름을 외워야 해서 모를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내가 결혼했다고 말했는데도 그러면 어떠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친구처럼 지내자고 자꾸 개인적으로 연락하더라고. 이건 꼭 너한테 말해줘야 할 것 같았어. 너가 결혼했다고 했는데도 그런다고? 혹시 처음에 상담받았던 그 직원 이름은 기억나니? 명함 받은 거 있어? 잠시만. 아, 여기 있다. 김상은? 이 사람이었어. 너 남편은 아예 내가 너 친구인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 부담될까봐 말은 안 했는데 자꾸 이러니까 말했어야 했나 싶기도 해. 아니야. 말하지 않았던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 혹시라도 연락 오는 거 있으면 나한테 캡처해서 보내줄 수 있어? 그리고 끝까지 내 친구인 건 말하지 마. 부탁할게.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가관이더군요. 유부녀라고 하는데도 친구처럼 지내자뇨. 이게 수작을 부리는 게 아니면 뭡니까? 거기에다가 저 김상훈이라는 직원은 제가 처음 남편 회사에 갔을 때 상담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슬슬 무슨 꿍꿍인지가 각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섣부르게 행동할 순 없었습니다. 더 증거를 잡아야 했으니까요. 그날부터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동태를 살폈어요. 그리고는 씻으러 들어갔을 때 몰래 핸드폰으로 카톡을 확인했습니다. 예전에 알던 비밀번호가 아니었고 분명 뭔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때 컴퓨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는데 모르는 여자 이름이 수두룩했습니다. 자기는 숨기는 거 없다면서 대놓고 저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온통 채팅창에 남자 이름 아니면 회사 단톡방이었거든요.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연락하던 여자들을 남자 이름으로 해놔도 헷갈리지 않았었던 거죠. 하지만 점점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관리가 안 되니 아예 핸드폰 잠금을 걸어놨던 거였어요. 고객인 듯 연인인 듯 그렇게 아슬아슬한 관계도 있었고 대놓고 알콩달콩한 사이도 있더군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김상훈이라는 그 직원과 한 대화 내용이었어요. 처음부터 저에게 그렇게 접근했던 것도 다 계획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여러 여자들을 꿰어냈던 거고요. 거기에 제가 넘어갔던 거죠. 저와 결혼까지 한 것도 친정이나 저에게 재산이 꽤 있어 보이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나 봐요. 결혼하게 되면 공동 명의라는 것도 있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저와 저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을 한 것이죠. 친구도 유부녀라고 해도 돈이 좀 있어 보이니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그 수많은 여자 중에서 유부녀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가장 충격이었던 거죠. 하긴 제 친구인지도 모르고 접근한 사람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메신저 대화방들을 살피면서 알게 된 또 한 가지의 사실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그렇게 추천하던 새 펀드에 대해서였습니다. 확실히 그 상품을 드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증권사 직원이 이득을 보는 것이 많더군요. 일단 다 훑어보는 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되는 대로 제 핸드폰으로 대화 내용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씻는 소리가 그치길래 황급히 정리를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했어요. 자기 혹시 내가 저번에 말한 그 펀드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이 없어진 거지? 그때 엄마랑 누나 일로 기분 상해서 그런 거야? 아니야. 어머님이랑 형님 일로 기분 나빠서 그런 건 없어. 그냥 학원을 담보로 해야 한다고 하니까 조금 무서워서 망설여진 거지. 내가 조금 더 생각해볼게. 기다려줘. 알았어. 나는 이번엔 너무 좋은 기회인데 안타까워서 그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줘. 그리고 엄마랑 누나 일은 다시 한번 내가 사과할게. 무슨 일인지 갑자기 남편이 사과를 하더군요. 이 와중에도 그놈의 펀드 이야기만 하는 걸 보니 정신 차리려면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내일 출근해서 보면서 얼른 실체를 파악해야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어요. 다음날 학원으로 출근하자마자 어제 남편 핸드폰에서 수집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제 폰으로 옮기느라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정말 가관이었어요.
온갖 사랑 표현은 물론이고 닭살스러운 멘트까지. 저랑 연애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정말 눈 뜨고는 못 봐주겠더군요. 남편이 대단한 건 여자 스타일마다 다르게 행동하고 말을 한다는 거였어요. 정말 전형적인 수컷인 거죠. 게다가 본인이 잘생긴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외적인 모습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제가 사랑한 건 그 사람의 성실함과 다정함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연기로 인해서 나왔다는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쳤어요. 그렇게 한참을 수집한 대화 내용을 훑어보는데 어제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증권사 직원들과의 단톡방이었어요. 그 안에는 고객들을 상대로 금융사기를 치는 내용이었어요. 저와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그렇게 강요하던 그 새 펀드 상품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걸로 가입하게 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김상훈이라는 그 직원과는 이미 회사 돈을 횡령하기도 했더군요. 이건 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도 감이 잡히질 않았어요. 저를 포함한 제 주변 사람들이 피해본 것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한 집에서 같이 살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바로 이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바로 변호사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제가 이혼할 사유는 너무나도 충분했습니다. 이미 증거도 다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변호사님과 최대한 분란 안 일으키고 깔끔하게 이혼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은 남편에게 딱히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것저것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시기를 기준으로 시모가 명품 가방을 드는 일이 잦아졌고 시누이가 좋은 차를 끌고 다녔거든요. 남편도 영업을 핑계로 대면서 외제차를 뽑기도 했으니까요. 전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그게 다 어떤 돈으로 했는지 알겠더군요.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를 마치고는 남편에게 예고 없이 소송장을 날렸어요. 당연히 이게 뭐냐는 반응이었죠. 나 당신이 무슨 짓 한지 다 알고 있어. 우리 지저분하게 싸우면서 헤어지지 말자. 나도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은 당신이 한 죄에 대한 죄값 치르고 우리는 그냥 끝내자. 알기는 뭘 한다는 거야 도대체. 이혼은 또 뭐고. 갑자기 왜 이래? 우리 엄마랑 누나 일로 아직도 화나서 이러는 거야? 뭘 알아듣게 얘기해야지. 컴퓨터로 로그인되어 있는 당신 메신저 대화 내용 다 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듣겠니? 그리고 얼마 전 너가 찝쩍대던 그 고객, 내 친구라는 건 알고 있어? 어디까지 말해 알아들을래? 남편은 메신저와 친구 이야기를 꺼내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보고 어디까지 알고 있냐고 묻더군요. 자신이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 모양이긴 한가 보죠. 그 모습이 저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내내 남편과 실랑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그냥 별일 아니다. 직원들끼리 이러면 어떨까 하고 농담한 거다 라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습니다. 여자들에 대해서도 그냥 다 장난이었고 진짜 아무 감정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저걸 믿는 바보가 어디 있을까요? 진짜 이 인간은 나를 어떻게 봤으면 핑계도 이렇게 성의 없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는 말이 통하지 않아 그대로 겉옷만 들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엄마와 언니는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이혼을 하겠다고 말하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엄마와 언니는 당연히 화를 내며 당장 집으로 찾아간다는 걸 제가 뜯어말렸어요. 이미 이혼 준비는 다 끝마친 상태니까요. 어차피 남편이 아무리 우겨봤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힘을 뺄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출근하기도 전에 친정집으로 시모와 시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보자 싶어서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어울리지 않게 과일 바구니까지 사갖고 왔더군요. 얘야, 애비가 실수한 거는 내가 사과하마.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생기는 거 아니겠니? 너가 한 번만 용서해줄 순 없니? 그래야 옳게. 나도 이렇게 사과할게, 응? 내 동생이 옳게 엄청 생각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건 옳게도 알 거야.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저렇게 된 건데 용서해줘, 응?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랑 언니가 그 사업 제안 하나 거절했을 때는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서는 남편이 한 건 실수라뇨. 이게 어디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사돈,
실수라뇨? 저희가 그쪽 따님 사업 제안 거절했을 때는 그렇게 길길이 날뛰시더니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했는데 그게 실수입니까? 극악무도라뇨. 자기 집안 살리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한 게 그렇게 죄입니까? 그게 어떻게 극악무도한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집안 살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한 일이라고요? 사기쳐서 남 등쳐먹고 다른 여자랑 바람핀 게 열심히 일한 겁니까? 그럼 안 그런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바보겠네요? 예? 정말 이혼을 말리려고 온 건지 본인 아들 잘났다고 자랑을 하려고 온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이 사람들은 나를 정말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도 안 대했구나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순간 언니가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들 이것 좀 보세요. 지금 증권사랑 은행이 펀드 상품으로 고객들한테 사기친 거 나오고 난리도 아니야. 금액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는데? 언니가 보여준 뉴스에는 굴지의 은행과 증권사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를 친 사건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는 가려졌지만 아는 사람은 딱 봐도 어디인지 알만했어요. 바로 남편 회사였던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죠. 각자 다른 의미로요. 저희 식구는 이 정도로 큰 사건이었나 하고 놀랐던 거고 시모와 시누이는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라는 눈치였습니다. 아마 남편이 잡혀가게 되면 시댁 식구들한테도 피해가 갈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 순간 시모와 시누이는 황급히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바로 경찰서였어요. 지금 남편과 관련해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와주었으면 한다면서요. 무슨 일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30 넘은 평생 가본 적 없는 곳을 가려니 긴장이 되더군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남편은 증권사 직원들과 함께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 따라온다던 시모와 시누이가 안 보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이 저는 바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제가 모은 증거 자료들과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고는 무혐의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모와 시누이는 경찰 손에 잡혀 들어왔습니다. 저건 또 무슨 광경인가 싶었죠. 강지훈 씨, 어머님이랑 누나 되시죠? 이분들도 공범이니까 같이 조사받아야 해요. 저기 앉으세요. 알고 보니 시모와 시누이도 남편과 공범이었던 겁니다. 명품 가방 들고 외제차로 바꾸던 것도 다 회사에서 횡령한 돈으로 했던 거였어요. 그런 돈인 줄 알면서도 썼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했어요. 아니, 이혼하는 거 말려달라고 보내놨더니 여기를 왜 잡혀와? 아우, 답답해. 그래서 이혼은 말렸어? 이혼을 안 해야 내가 그나마라도 손해를 덜 볼 거 아니야. 옆에서 제 엄마랑 언니까지 앞세서 얘기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말려. 그러게 네가 잘했어야지. 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이제는 제가 있든 없든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끼리 떠들더군요. 내용도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막으려던 것도 돈 때문이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횡령을 했고 그 돈으로 여기저기 투자를 했는데 다 망했나 봐요. 그렇게 망하고 나니 있는 돈은 다 떨어졌고 이대로는 돈을 메꿀 수가 없으니 금융사기를 치려고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들통이 나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횡령한 것까지도 걸리게 된 겁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가 끝까지 저에게 가입하라고 권했던 상품으로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예요. 저와 제 주변인들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한 고객들은 손해를 봤던 거죠. 그 금액만 해도 수억 원에 달했어요. 당연히 들통이 안 날 리가 없었던 겁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경찰서로 여자 남자 합해서 10대 명 정도가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꼬신 여자들과 그 남편들이었어요. 남자들은 그 인간에게 붙어서 한 대라도 더 치려고 하고 있었고 와이프들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군요. 무려 14명이었습니다. 여자 7명, 그 남편들 7명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더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저 인간 하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은 걸까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게 다가가 불사다구를 날렸습니다. 너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어? 적어도 인간이라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았어야지. 내 돈을 넘보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집안까지 파탄을 내? 너는 벌 받아도 싸.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잘나서 그런 걸 어쩌라고. 내가 다 꼬신 줄 알아? 너야 돈 많으니까 좀 떼어먹을 거 있을까 하고 꼬신 거지. 이 여자들 다 나한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졸라서 만나준 거라고. 알기나 해? 내가 만나달라고 했다고? 말은 똑바로 해.
펀드 관리 핑계로 사적으로 밤마다 연락한 게 누군데?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인간을 보니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 순간에도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결국 저 사건은 상간 소송으로까지 넘어가게 됐어요. 한 번에 2에서 3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경찰서에서 본 여자만 해도 5명이 넘으니 아마 1억은 넘을 것 같네요. 거기에다가 회사에서 횡령한 돈이 자그마치 20억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그 큰 돈을 횡령할 생각을 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끝까지 시켜서 한 것뿐이라면서 발뺌을 했어요. 이미 남편 본인이 계획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은 것이 다 확인이 됐는데도요. 차라리 인정하고 잘못을 빌면 더 인간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시댁 식구나 끝까지 인정하지 않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저까지 공범으로 몰아간다는 거였어요. 이미 저는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쟤도 공범이라니까요. 아니 어떻게 부인이 돼가지고 남편이 하는 일을 몰라요. 경찰분은 그게 이해가 됩니까? 에? 분명 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 잡아가려면 쟤도 같이 잡아가요. 안 그러면 나 못 가요. 그 소리를 들은 저희 엄마는 그대로 시모에게 달려가 불사다구를 날렸습니다. 뭐? 공범? 이게 어따 대고 남의 귀한 딸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 지금 너네 같은 집에 그지 같은 네 아들한테 시집 보낸 게 아직도 원통해. 다시는 우리 딸 그 입에 갖다 붙이지 마. 저희 엄마의 말에 꼼짝을 못하더군요. 그렇게 변호사를 통해서 저는 깔끔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사실들도 있었어요. 횡령한 돈으로 펀드뿐만이 아니라 주식에도 투자해서 망하고 사치해서 망하고 아예 빚까지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와 이혼하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래요. 남남이 되면 더 이상 제 돈을 어떤 명분으로라도 쓸 수 없게 되니까요. 그 전에 제가 눈치를 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시댁은 폐가망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징역을 살게 되었고 시누이는 잠적을 했고 시모는 어디 시골로 가서 홀로 지낸다고 합니다. 남편은 바람난 그 여자들의 혼인빙자 소송과 횡령죄까지 빠짐없이 벌을 받게 되었어요. 이혼을 할 때야 제가 당사자이니 재판장에 갔지만 다른 건 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인간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들은 바로는 재판장에서도 그렇게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잡아댔다고 합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제가 잘나서 저 여자들이 저한테 들러붙은 거라고요. 그리고 회사 돈도 제가 한 게 아니라 전 시키는 대로 했다니까요. 당장 제 와이프 불러주세요. 걔도 공범이니까. 마지막까지 저를 들먹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런 인간과 그동안 한 입을 덮고 잔 게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 정도에서 끝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한동안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족들과 친구의 도움으로 금세 회복하고 지금은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원 운영도 그대로 잘하고 있고요. 이렇게 힘든 일도 있고 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평생 쳐다보질 않으려고요. 며느리의 능력이 아닌 여자로서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엄마랑 언니와 함께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